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세계 증시의 조정이 조금 깊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조정이 좀 깊어질랑 말랑하는 악재는 고금리 부담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던 건 일단 지난주로서 일단 끝난 거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강달러 고금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강달러가 아니 고금리가 너무 이제 심각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많이 올랐는데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것도 지금 조정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고금리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조정이 심화될랑 말랑 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조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 중에 조금 이제 주식이 좀 쉬었다 가는 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락과는 다른 겁니다. 조정이라고 방금 표현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일단 아직까지 세계 증시 주식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기적,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주식 시장이 정말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거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뭐 AI 고평가 논란, 뭐 AI 기출 과다 부담, 아니면 S&P 지수 퍼가 뭐 21배다, 뭐 기술주 고평가, 엔비디아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어쨌든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위험한 순간이지만 당장 내일 시장이 죽는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냥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적이라는 건 뭐 최소 올해, 최소 올해 뭐 한두 달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더 버틸 시간이 있지 않을까. 뭐 일단은 뭐 그 이상의 미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당장 뭐 시장이 급사한다라는 그런 재료는 없으니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좋게 본다. 단기적인 측면, 뭐 예를 들면 한 달, 뭐 두 달, 뭐이 정도 측면에선 조금 더 주식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며칠간 미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증시들이 하락 마감한 거는 이 상승 중 조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겠죠. 네, 일단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차별화가 특징입니다. 그죠?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미국 주식 쏠림 뭐 이런 것들이 특정 자산으로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심해서 이 못 가는 친구들은 정말 못 가고 잘 가는 친구들은 정말 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을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국 주식을 매수한다. 별로 사실 정석적이고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물론 이제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워낙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정석적인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정석적인 투자라면 잘 나가는 친구, 강한 친구를 매수해야죠. 그죠? 뭐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게 그게 이제 정석에 가까울 겁니다. 러셀 지수를 매수하는 건 또 아닐 거고, 러셀 지수는 추세가 안 좋으니까 박스권이니까요. 그냥 어쨌든 강한 주식, 미국 주식이 강하니까 강한 친구들을 매수하는 게 정석일 거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뭐 채권 입찰이 쭈루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뭐 중요하겠고, 잠깐 채권 좀 보시자면은 30년물 선물인데요. 30년물 선물인데 이 단기적인 바닥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죽지만 않는 거지, 이게 이제 반등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죽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가 이게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 시장도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금요일 날 한번 쏟아졌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한번 강하게 하락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직 단기 바닥이 안 나왔어요.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채권 시장도 바닥이 안 나왔고, 이 나스닥의 조정도 아직, 미국 주식 시장의 조정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좀 더 확인은 필요해요.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그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아직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환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이 자리가 이제 유로화인데 이 자리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 부근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유로화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떤 박스권 하단부 이렇게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부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그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좀 멈췄습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직 의미 있는 그런 반등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달러 강세, 고금리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점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고통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미국 증시 하락, 유럽 증시 하락 이렇게 마감이 됐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조금 좀 안 좋긴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일본 증시 하락하고 중국 본토 증시 좀 안 좋고 홍콩은 또 상승했네요.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그렇네요. 아무튼 조정이 좀 심화될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한국은 워낙 먼저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약했던 먼저 얻어맞던 친구기 때문에 남들이 얻어맞게 되니까 또 반등을 또 하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에 따른 어떤 특수한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한국은 일단 반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세계 증시가 다 지금 이제 조정이 좀 심화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증시가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 더 얻어맞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 주식시장 정신을 좀 바싹 차려야 될 좀 그런 때고 한 번쯤 더 출렁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 그 롯데그룹 뭐 망한다 뭐 위기설이 찌라시가 좀 돌긴 했었죠. 근데 일단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주는 좀 하락을 좀 많이 한 모양이에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삼성전자 폭등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미공개 정보 샜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샜겠죠, 그죠? 미공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줄줄줄 새죠. 저만 모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만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고 아마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이사회 결정되자마자 외국인들이 먼저 가서 샀겠죠, 그죠? 기사 뜨기도 전에 공식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정보가 샜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사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 느껴지겠지만은 사실 뭐 주식시장은 뭐 그 단 한순간도 뭐 공정하기만 하고 뭐 공정하기만 했고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욕해봐야 본인 입만 아파요. 그냥 원래 이런 시장이다라고 이해하고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자지 이런 거를 뭐 개혁하자라고 하는 뭐 그런 뭐 정치인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그 시장은 모든 것을 다 좀 앞서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안 그래도 그래서 일단 어떤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잘해서 보면은 사실 좀 미리 사실 이런 어떤 정보가 있구나라는 낌새를 살짝 냄새 정도는 좀 맡을 수 있긴 합니다. 하여튼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모든 것을 다 좀 선반영하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만 잘 보고 있어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런 실력이 좀 모자라서 이제 그렇게 뭐 대처를 뭐 잘 못하는 걸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든 시장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죠? 시장 제도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여튼 네, 저의 실력이 문제죠. 하여튼 투자자 투자자 그 개개인의 실력이 문제인 거지. 하여튼 시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었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번 주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래 주 후반에 좀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주 후반에 있고 채권 입찰도 주 후반에 좀 많이 몰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날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좀 몇 가지 발표되는 것들이 있고 하여튼 그건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죠? 코스피 삼성전자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특별한 거 없었다. 쭉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처럼 하나씩 좀 체크하고 좀 마치자면요. 오늘 뭐 일본부터 볼까요? 일본 증시 보시면 하락 마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단 그 박스권이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많이 쏟아질 수 있겠죠.
하여튼 조정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닥 신호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근데 큰 추세로 보면 박스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보시면은 조정이 심화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추세선 올라오던 거 깼고 조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추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안화 이런 거 보시면 달러 강세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화 이런 것들 보시면 엔화도 일단 뭐 음봉을 맞긴 했지만 이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지속 중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조금 좀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이게 이 흐름 자체가 이게 그죠? 흐름 자체가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자리를 좀 안착을 해버리긴 했어요. 지금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차트 기준으로 하면 선물 차트 기준으로 하면은 이 선물 차트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자리 뭐 한 그죠? 한 89원 뭐 아니면 뭐 90원 이 정도 자리가 좀 어떤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사실 오늘 지금 종가가 사실 중요한 자리는 다 지금 지키고 있어요. 뭐 90원 혹은 뭐 92원 이런 자리들을 어떤 중요한 자리로 삼을 수 있겠는데 어디로 잡으나 어떤 자리를 기준으로 하나 일단 그 자리는 안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워낙 강하게 올랐고 여기가 1440원대가 워낙 무거운 저항이니까 저항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항이다 보니까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아직 이 환율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원하는 약세에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아직까지 달러 강세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금 뭐 92원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92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92원 넘어와 있다는 게 자체가 좀 그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환율은 이 레벨업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 정도 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제 이거 아래 때 이제 이 정도 가격 아래 92원 뭐 이 정도 아래에서 움직이던 이 밑에 박스권 그나마 평화로웠던 구간이 아니고 이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위쪽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좀 경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지금 달러가 약세로 확 전환될 시나리오가 사실 좀 많이 없긴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뭐 사실 계속 달러 강세를 좀 기대하는 게 맞기도 하고 미국이 여기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도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겁니다. 어이가 없지만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그죠?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 강세 나타날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미국이 좀 경제가 조금 좀 둔화가 돼야 경기 침체가 아니고 미국 경제가 살짝 좀 성장이 좀 둔화가 돼야 그나마 이제 달러 약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하기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아무튼 잔잔하게 좀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시면 107에 딱 걸려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106, 107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107 안착에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거 조금 위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조심조심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환율이 한번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결국 한번 위쪽으로 확 한번 튀는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그게 당장 오늘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07을 넘어야죠. 달러 인덱스 107이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를 안 넘었으니까 이거 넘어가야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일단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요. 뭐 저의 이런 아이디어가 뭐 기우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냥 지나친 걱정일 수 있겠죠. 근데 뭐 달러가 뭐 이래저래 달러가 미국이 연착륙을 하는 거 말고는 딱히 약세로 전환되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삼성전자가 폭등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뭐 그랬던 거죠. 삼성전자를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신 건데요. 사실 여기가 좀 잘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봉상에서 이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7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몇 개월째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하락 추세죠. 이제 그죠? 하락 추세 고착화가 됐습니다. 하락이 고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친구가 하락이 고착화가 돼 있는데 이번 지난 이틀처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다. 계속 이렇게 막 올라 버린다. 그러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등장을 할 수 있겠죠. 차익 실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면서 또 다시 이게 대폭락으로 또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이쪽 부근에 지금 이제 5만 원에서 단기 바닥을 살짝 확인한 건데 이쪽 부근에서 좀 바닥 확인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긴 단기 바닥 불안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와장창하고 이제 더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와 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좀 의미 있는 중기적인 바닥 정도의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요 아래쪽에서 주식 사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또 비중 축소하셔야 되는 게 좀 정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21선을 못 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21선 맞고 밀리는데 한 번에 21선을 다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좀 이런 건 좀 별로 건전하지 않은 반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30분봉으로 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정이 뭐 어느 정도 좀 한 번 더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사실 가장 건전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 이런 측면에서요. 여기서 만약 이 친구가 뭐 내일도 삼성전자가 대폭등을 해갖고 이렇게 올라간다, 막 그래서 60일선에 도전한다 그런 모습이라면 삼성전자는 또 빨리 털고 또 하방 베팅을 또 준비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 밑에서 사셨던 분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뭐 이런 자리니까 조금 이제 비중 축소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 게 정석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만약에 조정이 한번 쿡 나온다라고 한다면 눌림시 매수 생각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소외가 많이 되고 있죠. 하이닉스는 굉장히 부진하고요.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뭐야 저기 코스닥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부진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 하나씩 좀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것들 좀 살펴보자면은 그 일단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5분봉이거든요. 코스피는 그래서 지난 2거래일 동안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보이고 나서 여기서 살짝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밤 미국이 뭐 삐끗삐끗 해갖고 조정이 한번 쿵 하고 나온다.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뭐 또 올랐다라고 해갖고 뭐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오르면 생각보다 코스피 조금 좀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스피 이런 것도 여기서 너무 경솔하게 좀 전에 삼성전자하고 관점이 같거든요. 얘도 결과적으로 몇 개월째 삼성전자하고 동반으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버리면 또 반등시 매도 전략 또 다시 이제 하락의 찬스가 또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한 번 더 코스피도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은 쌍바닥을 확인해 준다면 그러면 조금 더 그죠? 연말 연말에 좀 더 건전한 모습으로 좀 더 중기적인 좀 더 안전한 바닥을 확인하고 연말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그죠? 지난 2거래일 동안 의미 있는 매수세 정도는 확인했어요. 나 이제 그만 빠지고 한번 반등해 보겠어라는 그런 모습은 확인은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강하고 코스피가 강하다 보니까 소외가 됐죠. 그래서 제일 약합니다. 다만 이제 얘도 어쨌든 눌림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얘는 어쨌든 너무 많이 눌리면 안 될 겁니다. 얘는 이미 좀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눌리면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거 지금 얘가 상승을 한다고 해봐야 상승 목표치를 뭐 그렇게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뭐 그런 상황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것일 수 있으나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빨리 짧게 먹고 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고 그죠? 전반적인 내용 다 봤고 하여튼 그죠? 미국 증시 아직까지
예, 나스닥 지금 보고 계신데 나스닥 뭐 의미 있는 바닥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 뭐 대략적으로 다 본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자재들도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